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19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 밥캣이고요. 코드번호 241560입니다. 자, 두산 밥캣이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그동안에 최근에 이게 조금 변화가 좀 생겼던 부분들이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수정을 좀 받다가 최근에 들어서 엄청나게 갭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게 최근에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차트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냐. 일단 인프라코어, 제가 인프라코어도 브리핑을 해드렸고, 두산 밥캣, 두산 중공업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 연관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개별 연관은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입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입장 차이. 자, 이전 같은 이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자, 두산 인프라코어랑 밥캣, 그리고 인프라코어가 중국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소송들. 자, 소송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같은 회사, 어떻게 보면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인프라콤은 똑대 가가지고 매각을 좀 하고, 두산 밥캣만 이 소송을 갖고 중공업이랑 같이 합병을 할 수도 있다. 자, 합병에 대한 기대감들로 반영이 됐었는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다가, 바뀌었대.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인프라코어가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밥캣. 일단은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코어를 별도로 분리 매각을 해서 소송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남겨둘 겁니다. 인프라코어. 자, 이렇게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코어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인프라코어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자, 인프라코어가 부담을 하고, 현대랑 KDBI, 니네가 부담을 해야 되는, 여기 소송에 패소를 해가지고 인프라코어가 부담을 못해서 니네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두산, 우리가 니네한테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거의 확정이 된 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밥캣이 이제 소송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워졌어요. 자, 그럼 이제 두산 중공업이랑 합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 중국서, 이거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자, 두산그룹 먹여 살린 두산 밥캣 유럽 시장 공략 강화. 자, 지난달 신제품 출시라고 새해 들어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유럽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두산 밥캣이 정말 그 실적을 좀 잘 내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두산 인프라코어한테 좀 양보를 해줬었던 중국 시장에서도 좀 진출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들, 성장성들이 좀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올해 성장세를 감안하면은 지금이 타이밍이 참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들에서, 자, 두산인프라코 운명에 좌우할 1조 소송 14일에 대법원에 결론이 나온다. 자, 결론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우리 두산인프라코가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의 지분을 20%를 재무적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면서 3,800억 원 투자금을 유치를 했고, 기업 공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 공개를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국법인 투자금 반환을 해라 라는 그런 소송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5년 만에 결론이 난다. 지금 소송 결과에 따라 8천억이 넘는 우가부채를 발생할 수 있어서 컨소시엄 간의 두산인프라코와 지분 매각 협상, 없던 협상이 진행될지 좀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들. 자, 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10일에. 자, 대법원에서 두산인프라코 패소가 확정되면은 DICC 중국 법인이죠. 지분 20%를 사와야 된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주식 매매 대금 약 7,100억 원이다. 자, 이런 부분들에서, 자, 두산인프라코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하되, 현대중공업과 DBI 컨소시엄이 부담하는 금액은 두산이 우리가 부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등은 합의해서 주식 계약에서 정할 예정. 아직까지 본계약을 체결을 하진 않았습니다. 체결은 하진 않았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DIC 수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이 흐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자, FI들은 DIC 지분 20%를 3,800원으로 매각을 했다. 투자 시 계획한 기업 공개가 무산되자 뭐 등등등등 매매 대금 7천억 원 중에 재판부가 인정한 것들은 100억 원만 인정을 했다. 대법원 판결을 14일에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들. 자, 물론 이제 여기에서 승소라든 패소를 하든 간에 두산 밥캣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모회사인 두산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고, 자, 패소를 해가지고 패소를 하게 되면은 두산의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매각이 불발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자, 그렇게 되면은 두산 밥캣도 분리가 돼가지고 중공업이나 합병이 되냐 마냐 그런 소식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안 좋은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에 대한 부분들을 밥캣이 분담을 하는 게 아니고서야. 자, 일단은 패소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시나리오가 두산의 그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 모회사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다. 그런 부분들이고, 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자, 물론 이제 현대에도 그렇고 KDBI도 그렇고 두산이 뭐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본계약을 체결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14일에 결과가 나온 이상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밥캣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지, 이렇게 이제 따로 분리가 되는지 아니면 같이 묶여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는 이게 분리가 되고 두산 중공업이랑 합병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자, 승소를 한다 그러면은 승소를 한다 그러면 인프라코어가 매각이 되고 현대랑 이제 현대에서 인프라코어를 가져가게 되는 부분들이고, 밥캣적인 부분에서 소송 리스크가 제외되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중공업이랑 합병이 되는지 여부가 또 이슈가 되기도 하겠죠. 자, 일단은 어찌됐건 패소가 되든 승소를 하든 간에 일단은 일회성 요인입니다. 일회성 요인. 자, 잠시 일회성 요인으로 한번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조정을 좀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지,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제 소송 리스크가 좀 이제 반영이 되려고 했었다가 이때는 이제 뭐 분리 매각, 중공업이나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한다면, 자, 이때 같은 경우에서는 소송 리스크들이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 자, 두산 입장에서 밥캣 보고 부담을 하래라고 얘기를 소송 리스크를 밥캣이랑 놔두고 두산 인프라코어만 똑 떼가지고 판 다음에 중공업이나 합병을 해서 우리가 중공업이 책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으니까, 자, 승소를 하게 되면 이런 모든 우려감들은 조금 이제 뒤로 하게 되고 주가가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좀 되긴 합니다. 일단 소송의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그런 사실만으로 주가가 좀 강세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결과적인 부분에서 승소를 하냐 패소를 하냐라는 부분들이 주가 영향을 좀 간접적으로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두산 밥켓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의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뭐 작년에는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 추천해드리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시판이고,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장전에는 뉴욕 증시랑 우리 다양한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인프라웨어 현재가 22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295원 손절가 2120원 그리고 9시 1분에 만도 현재가 72,500원 1차 목표가 74,700원 손절가 7만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2분에 디지털업텍 현재가 1025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055원 손절가 985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린 인프라웨어 1차 목표가 달성 이렇게 그리판을 통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두 종목 보유 중입니다. 인프라웨어 두 종목, 만도 디지털 옵틱. 자, 이렇게 무료천주는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 개념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추천을 좀 받으시면은 좋으시겠죠.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자, 만도 1차 목표가 돌파했다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 자, 10시 52분 무료추천주 디지털업틱 2차 목표가 돌파했다라고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안내를 드렸습니다. 세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은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이 났는데 우리 평균적인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계속 안내를 또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